천년저산 꽃이 피니. 그럼 이제 육화로 6화로 넘어갈까요? 볼까요? 네. 저는 이게 처음에 자명고라는 제목이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 내용은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국 찢는 거. 네네네. 근데 보다가 알게 됐어요. 네. 이런 제목을 모르고 있는데. 이제 나 자명고를 찢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 제목을 자명고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아셨어요? 아니요? 아 정말요? 저 아예 몰라요. 낭만공주 아 이야기. 근데 저는 생전 처음 들어요.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야사 이런 걸 전문가시. 좋아해가지고 낭낭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는 자명고를 찢었던 이야기는 알고 있었어요. 보자마자 낭낭공주 얘기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전혀 이 극을 본 적이 없지만 야사를 좋아하는 그걸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네. 사실은 군주를 연습하는 정년이 이제 의상 치수 재야 된다고 이제 온 도행한테 군주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막 도행이 진짜 감정도 안 느껴지고 이상한 하이톤에 기본기는 부재고 흔들리는 호흡에 막서 막 다다다다다 이제 어떤 역할에 대한 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막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도행이 사실은 역할을 뺏긴 거잖아요. 그 영서에게.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년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연기나 춤으로 소리에 부족한 걸 채우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앞서서 그 정년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 모습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은 정년의 노래는 사실 만들어져 있는데 여전히 춤이나 연기가 아직 많이 부족하겠구나. 아 기본기가 부족한 게 계속해서 보이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군졸이 큰 역할이 아닌데도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 장면에서 그냥 봤을 때. 이게 군졸의 역할이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기가 돋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이 느꼈거든요. 저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네, 너무 그냥 본인이 그냥 그 대사만 충실하게 하면 됐는데 거기에 자꾸 내가 뭘 보여줘야 돼. 내가 자꾸 뭐 약간 그렇죠. 관객들에게 내가 뭔가 해줘야 돼. 이런 혼자만의 그런 욕심이 너무 많아서 주인공병이 좀 있는 주인공병이 있어. 정연이가 아직은 네. 배려심이 없고 맞아. 점점 이제 근데 발전할 그게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사실은 그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어디죠? 그 팬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불량배들 쫓아내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를 알아봐주는 거에 대한 되게 큰 기쁨. 그러니까 그리고 연예인병이 걸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엄마가 가자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맞다. 이렇게 소름이 끼칠 만큼 그 박수 소리가 너무 좋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정년이가. 아. 그러니까 이미 그 맛을 본 거야. 네, 그 무대의 맛을 봐버렸어. 그것도 너무 큰 역할을 그런 처음 무대를. 그래서 그 환호와 그게 오롯이 자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못 잊는 거지. 그게 그 약간 마약 같다고 하잖아요. 그 무대에서의 그 그것도 박수가. 도파민 중독이. 네, 그렇죠. 너무 큰 도파민을 맛봐가지고 군졸 도파민은 안 되는 거야. 그래 맞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 나중에 창극 진짜 괜찮은 게 있으면 제가 한번 보시고 한번. 너무 좋아요. 네네네. 주말에 갈 수 있으시니까 네, 제가 한번 보시고 이제 지인 할인을 좀 받아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슬하기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구슬하기요. 구슬하기 노래 좋게 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너무 좋게 봤어요. 아 저는 의외로 여기가 괜찮았어요. 네, 저는 그냥 사실은 그 구슬하기 노래를 보면은 그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구슬하기를 자꾸 설명할 때 그러니까 주란이를 설명할 때 노래를 잘하는 애는 아닌데 뭔가 눈에 띄네 막 약간 지금 맞아요. 예, 네. 그런 끄는 느낌으로 느낌이 자꾸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두란이가 불렀던 그 목소리가 굉장히 너무 예뻐. 여주의 목소리예요. 맞아. 네, 너무 예뻐. 여주의 목소리고 제가 그 사실 이 장면 때문에 이 장면이 너무 와닿지가 않아서 웹툰을 찾아봤어요. 이 장면. 그랬더니 이제 구슬하기의 노래를 호흡이 짧고 노래를 잘한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해놨더라고요. 제가 어디가 호흡이 짧고 어디가 노래를 못하지? 이러면서 봤어요. 전혀 설명과 어울리지 않는 너무 그냥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그냥 그냥 요즘 주인공들 목소리예요. 약간 너무 그래서 예쁘더라고. 예, 예뻤어요. 제가 그게 사실은 이게 제가 그때 예전 리뷰에서 말을 못했었던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호동과 낭낭의 키스신이 나와요. 근데 꽤 수위가 좀 있게 나오죠. 보이죠. 왜냐면 이 당시에 어떤 전반적인 사회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그런 어떤 이런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위가 이렇게 높은 장면이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그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오히려 여자 대 여자였기 때문에 더 이렇게 진한 장면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게 또 그 국극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강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통속적이라는 얘기를 좀 그 당시에 봤을 땐 너무 과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팬이 워낙에 많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졌지만 그 당시 여자와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좀 오히려 요즘은 여자 대 여자로 그런 하면 사람이 이제 나오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이제.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 극에서는 이제 사실 이게 거의 공중파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전체 관람가인가요? 그죠? 어린이들 봐요. 네, 볼 수 있죠. 네. 15세 관람가 이런 거 딱지 없죠. 없어요. 네. 저희 어린이들 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한 가족이 가죠. 아니 그렇다고 했을 때 원래 웹툰은 사실은 좀 성정체성에 관련된 그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여성의 어떤 인권 뭐 이런 거를 비롯해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여성과 여성의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그게 막 그렇게 막 많이 등장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얼핏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고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해랑하고 옥경과도 좀 그렇고 옥경이 정면을 볼 때도 좀 그런 것 같고 정령이랑 주란이도 좀 네네 그렇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좀 약간씩 대동경한 게 네, 있어요.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거를 조금씩은 하려고 했나 봐 이런. 그러니까 우정인데. 네, 우정인데 좀 약간 더 좀 깊어.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너와 나는 정말 깊은 사이야. 그래서 이제 원래 진짜 중요한 역할로 나왔던 사람이 안 나오는데 부용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빼게 되면서 그게 어떻게 메꿀 거냐 이제 팬들이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공백을 느껴지지 않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웹툰하고 좀 내용이 좀 많이 각색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드라마 진짜. 재밌다 되게 잘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 했었어요. 이제 6화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장면이죠. 연회 장면인데 이제 그 앞서서 정년이가 자꾸 군졸 1로 나오는데 자꾸 튀어요. 그죠? 네. 튀는 장면이 나오고 주란이나 영서의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장면이 연기에서 막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졸로 너무 튀니까 소복이 연기하지 말라고 막 이제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어떠셨어요? 이 장면은? 이 장면이 뭐예요, 근데? 그 막 군졸로 소리하는 네네 거의 마지막 장면. 네네네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년이가 부르는 그 정년이가 하는 소리가 원래 정년이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옥경이가 해야 되는 건가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장면에 노래가 없는 장면. 노래가 없고 원래는 얘는 그냥 뭐 장군 뭐 고구려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물론 이제 정여인은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주목을 하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왁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궁금했던 게 그렇게 무대에서 이제 배우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관객들이 그렇게 막 그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이상했어요. 소리라도 해야지. 너 뭐 하는 거야? 이게 충격 너무 충격 너무 정말요? 관객 매너 똥 아닌가? 라는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저는 너무 저 때는 진짜 저랬던 건가? 요즘 저럼 난리 날 것 같은데? 이 생각했어요. 저 그랬어요. 맞아요. 아, 네. 이게 판소리의 문화일 수도 있고 마당놀이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어떤 그런 문화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당놀이를 보신 적 있나요? TV에서 TV에서.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이제 둥글게 해놓고 이제 거기서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대 경계도 없고 막 사람도 왔다 갔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진짜 무대가 없었잖아요. 여기만 해도 이제 무대가 있는 상황이지만 왜냐면 시장통 같은 데서 막 춤추는 사람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 왜 추임새 이런 뭔지 아시죠? 판소리 하면은 막 얼씨구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추임새인데 그런 것들이 자유로웠던 문화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굉장히 관객이 자기의 니즈와 자기의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진짜 잘하지 않으면 무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문화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문화는.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경우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전주 가서 소리하기 무서워 옛날에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은 소리를 잘 아셨으니까 규명창들이 많은 그 동네 가면 소리하기 무서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 못하면 나가라고 한대요. 헐. 쫓아내 소리꾼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추임새라는 게 사실은 말이 좋아 판소리에서 뭔가 뭐 이제 어떤 형태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리하고 있는데 훈수 두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잘한다, 어이 좋다, 뭐 이게 잘한다, 뭐 좋다를 말하니까 추임새인 거지만 야 너 나가도 일종의 추임새인 거지. 너 못하는데 내려가. 약간 그니까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관객이 참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객은 그냥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고 능동적이에요. 같이 가는 게 대한민국의 이제 떼창 문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민족의 그 DNA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 판소리가 5바탕이 지금 유명한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적벽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뭐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뭐 12마당이 원래는 있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탈락되고 뭐 예술성과 뭐 또 그 내용이 그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어떤 좋은 내용들로 인해서 관객들의 선택받고 살아남은 노래가 5개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꾼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 5바탕의 그 남아진 노래는 관객이 정해준 거지. 관객들이 이 노래는 너무 야한데? 이 노래는 너무 이상해. 이러면서 다 탈락. 저 노래는 노래가 너무 별로야. 탈락. 그래서 진짜 엑기스가 모인 게 5바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그 관객의 역할은 그냥 어마무시. 그래서 왜 규명창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규명창. 그 명창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규명창. 왜냐면은 내 소리를 듣고 머리 꼭대기 위해서 판단하는 관객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티스트로 물론 대접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보는 거지. 진짜 잘하나 보자. 이게 무섭다. 무서운 문화예요.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한 아티스트들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진짜 너무 무섭다. 네, 선생님 보시기에 맞습니다. 네, 그게 저는 인상. 무례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진 않지. 응. 배우들 입장에서 무례하지 않아. 조금 과했어. 그렇지만 드라마에서 그럴 수 있었을 거다. 충분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뭐 막아 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정적이 흐르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관객이 나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다 막 난리치고 굉장히. 사실 저는 이 화를 보면서 아마 이제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유리가면이라는 만화가 좀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그 정년이가 자기가 혼자서 막 어떤 물론 여기는 튀려고의 말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과몰입을 하거든요. 그 자기한테 그 어떤 얘기를 해줬던 군인을 봐요. 관객석에서. 맞아. 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전쟁의 아픔, 자기 아버지의 다시 또 죽음, 막 그 장면들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막 자기도 막 튀고 싶고 자기도 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순간에 그 감정에 빠져버려가지고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를 약간 부르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영년이의 너무도 미숙한 모습과 배우로서 미친 천재성이 동시에 보여지는 장면. 그게 그냥 내가 여기서 뭐라도 하지 않고 내려가면 안 되겠다 해서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 장면은 정년이가 그냥 그 장면에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빠져버린 거지. 그 군인으로서의 감정으로. 그래서 그 노래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러버리게 된.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고. 이제 그런 건데 그 유리가면에 나오는 그 마야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도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그 엑스트라로 단역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도 주인공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얘가 잠깐 등장했다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 극이 다 깨져버리는 이제 그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마야라는 인물이 정말 그 연극의 그 어떤 일원으로서 그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며 함께 연기자로서 만들어지는 내게 아니고 주위 사람과 함께 하는 거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되기 위해서 이제 과정들이 막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정년이가 어떻게 또 그 모습을 찾게 될지 그 장면이 좀 저는 좀 궁금해졌고 굉장히 그 유리가면에 대한 그 잔상이 많이 있었는데 되게 좀 재밌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런 어떤 극에 대한 연기가 그 표현하는 것들이 어설프지 않고 뭔가 그래도 우리가 좀 같이 막 느끼고 막 이런다는 게 좀 재밌었어요. 소재가 판소리라 좀 어려울 것만 같다고 생각했었었는데 그냥 그제로 또 판소리라는 장르를 같이 좋아하면서 녹아져가는 것 같아가지고 소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극이라는 소재를 되게 잘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판소리가 소개가 되니까 판소리가 사실 1인 극이잖아요. 1인 극이거든요. 혼자서 모든 역할을 하니까 판소리의 매력을 되게 극이라는 걸 통해 되게 잘 표현하고 있구나.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이제 놀랬던 건 사실 이제 3화에서도 춘향전 그 하는 걸 거의 30분을 보여줘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6화에서도 자명고 무대가 진짜 되게 오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그게 사실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무슨 공연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공연이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잘 각색을 한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춘향전 30분 보면서
이게 30분이 나와버리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장면보도 진짜 길게 나오고 근데 그렇게 길게 나오는데도 다 재미있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런 극의 창극 이런 거에 흥미도 느끼는 것 같고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드라마 흐름상 이쯤에서 잘생긴 남자가 한 명 나와야 돼요. 정윤이와 영서 사이에서 딱 안 나오잖아요. 그죠? 돈 많은 집 아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나와서 영서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야. 근데 얘가 정연이 연기를 보고 반해. 약간 이런 게 나와서 끼워야 드라마인데. 그런 그러니까 약간 결은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내용이 사실 웹툰에 나와요. 진짜요? 내가 지금 소름 돋았어. 나 웹툰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 안 나올 것 안 나올 것 같아요. 같아요. 안 왜냐면 나올 것 같아요. 거기 그 역할이 나오려면 부용이가 너무 부용이, 그러니까 영서와의 그런 관계는 아니고 부용이라는 역할과의 어떤 그런 남주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거에 관련된 남자 역할이 나와요. 그 애가 또 무슨 역할을 하고. 근데 부용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영서하고 뭐가 이렇게 생겼고 나오나? 오, 그럼 아니 대박이겠는데? 생각해봤어요. 원래 모든 대한민국의 드라마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남자 역할이 웹툰에서 막 되게 매력적인 역할은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나오면 재밌겠네요. 네, 그럼 된 것 같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더 네, 있어요. 네. 네. 질문하세요. 지금 이제 그 이 드라마에서 각자 최애 캐릭터가 어떻게 되세요? 뭐 없어요? 최애 캐릭터라고 하면 어렵네요. 정연이도 좋고 전 영서도 좋고 그래가지고 둘이 좀 섞였으면 좋겠거든요. 영서의 대부분의 그 아티스트들은 영서만큼 노력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정연이만큼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보통은 되게. 그러니까 그 둘이 좀 잘 섞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둘이 되게 근데 잘 맞아지지 않을까요? 네. 되게. 서로가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 성장하는 이제 성장 드라마로 나오겠죠. 어떤 캐릭터가 최애 캐릭터? 저는 옥경이요. 옥경이. 옥경이 너무 멋있어서. 옥경이 멋있어. 옥경이가 그러니까 저는 옥경이가 좋은 게 그 영서한테 이제 가닥기 역할 왜 맡았냐 막 이런 거 조언해줄 때 그러니까 이제 옥경이는 그런 게 없어요. 시기, 질투 이런 게 없고 다 가져서. 그냥 진심으로 그냥 잘 되길 바라고 그냥 이제 그 뭐 정연이도 좋아하고 그 영서도 좋아하고 맞아.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네, 그게 너무 멋있는 캐릭터 같고 그냥 그 가지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 네, 제 스트예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옥경이가 너무 그 남장을 하는 것도 너무 멋있고 그렇게 입고 싶어요. 네. 거기 무슨 조금 옥경이로? 브라운 수트에 무슨 좀 컬러 있는 셔츠 입었나? 그랬는데 저렇게 입고 다니고 싶은데? 맞아. 근데 저는 저도 옥경이. 이 배우가 여기서 지금 맞아. 좋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 전에 뭐 안나 뭐 이런 데 나왔을 때보다 여기서 나왔을 때 훨씬 멋있어. 지금 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배역이 찰떡이라고 너무 잘 어울리고. 원장님은요? 저요? 저 사실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좀 전에 어렵죠. 생각해봤을 때 정연이 언니? 정연이 언니? 좀 좋아할 법한 캐릭터야. 좋아할 법한 캐릭터. 정연이 언니 너무 착한 거. 동생을 위해서 엄마한테 두드려 자기가 맞을 거를 감사하고. 응원을 하고 동생에게 계속 사실 정연이한테 계속 용기를 주고 그런 것도 언니가 한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뒷바라지 해주고 그러지. 갑자기 물어보자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두 분은 이게 주인공 쪽에서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정연이 언니가 최애는 어떤? 최애는 아직 없죠? 최애는 아직 없는 것 같아. 근데 정연이가 주인공이지만 영서가 없이 정연이의 매력이 드러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년이보다는 영서 쪽에 더 마음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열심히 하니까. 예, 열심히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도 사람이고 맞아요. 그 영서가 좀 안 됐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서를 좀 잘 안 듣고. 근데 정연이가 또 매력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역시 주인공은 주인공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근데 이렇게 천재성이 있는 음악하는 주인공을 다룬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그렇게 막 공감이 100% 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약간 그런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살리에를 얘기했을 때도 그때도 모차르트가 100% 공감이 안 돼가지고 얄미운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이제 뭐 외국의 무슨 유명 가수들도 그 가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보면 가수들이 이제 대부분 뭐 마약에 빠지거나 뭐 아니면 뭐 이제 굉장히 방탕한 생활로 해서 힘들어지거든요. 천재인데. 맞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저 사람 되게 안타깝다. 저 사람이 노래가 멋있긴 하지만 천재성이 부럽긴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있는데 정연이가 살짝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영서한테 좀 더 마음이 가고 주변에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쳐주지 않으면 맞아. 지금은 절대 할 수 없어. 할 수 특히나 없고 극은 혼자 독립극을 하지 않으면 자기 그치. 혼자 하는 극을 그러니까 한다. 혼자서 행위예술. 네, 행위예술. 사실 이게 참 뭐 지금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전 연극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1인극도 그렇게 아무도 없이 혼자 하다가 나타나면 난리 나죠. 조명, 자리 위치 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 극장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드라마니까 드라마였고 웹툰이니까 그냥 그렇게 본다 이제 이러고 그냥 보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5, 6화를 후루룩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리뷰 기념으로 신청가 중에 추월은 만정 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월은 만정 허여 산호 추렴 빛이여 들고 실소른 피우러 아유내 흘러들제 청차 심황후 기가 막혀 기러기 불러 말을 헌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겨운들 쓸 때는